예, 메르스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4명, 확진자는 41명인데요.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메르스 발생 병원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모셨는데 어젯밤 서울시 발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자, 35번째 감염자 아니겠습니까? 의사인데, 자, 그분이 최소 천여 명 이상과 접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잠시 전에 저희들이 직접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네. 다른 것보다 물론 3차 감염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의료진이 감염된 부분, 본인 스스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 보건당국이 빨리 누가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난 사람들을 확인하고 통보가 가능하면 통보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서울시 내용과 본인 내용 너무 상반됩니다. 자, 뭐 증세를 보였던 날짜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총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그런 얘기도 틀리고요. 서울시가 전혀 병원 측과 본인한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양쪽의 입장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서울시 입장과 그 의사의 입장은 서로가 그 놓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죠. 의사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라서 병에 대한 어떤 감염에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워딩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설사 모르고 접촉했고 뭐 발병된 그런 어떤 증세가 나오기 전에 접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위험군이 있다면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서 그런 접촉된 사람들을 충분히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자가 격리를 갖다 권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지자체장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위험이라도 그야말로 이전에 그건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직접 얘기했던 겁니다.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법무부의 저런 그 입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던 게 사실 내용이 다르니까 서울시도 결과적으로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거니 처분을 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의지적으로 서울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괴담을 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처벌한다고만 한다면 이 불안감과 공포를 갖다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교수님 서울시의 이야기가 맞다면 자, 1,565명인가요? 그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접촉을 그 의사분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도 별로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미 감염된 상태라면 그분들 지금 뭐 서울시는 자가격리 자체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입장이 맞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 박원순 시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저는 박원순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박원순 시장은 제대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60여 명을 격리 조치한 것이 그러면 과연 합당한가? 이거는 저는 좀 과잉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변이나 공기 전파로의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면 그 환자가 의심 환자가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느 정도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추적하고 격리하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1,6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통보를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의심 환자와 어떤 거리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잉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지금 세계 처음으로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감염 의심받고 있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11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4차 감염 이야기도 벌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환자로부터 2차 환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2차 환자들이 2차 감염자들이 전부 사실 2차 감염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차 감염자가 나온 그 정황으로 볼 때 그 정황을 분석하건대 우리가 익히 2차 감염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3차 감염자가 다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거치면서 점점 전파력이 낮아져서 그래서 전파가 잘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결과들이 그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하면 3차 감염도 굉장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고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3차 감염에서 4차 감염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명백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역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면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병원의 거죠. 감염이냐 지역사회 감염이냐. 더 이상 3차 감염이냐 2차 감염이냐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확산되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자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격리하고 있고 병원에 수용하고 있고 자가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앞으로 감염자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지금 3차 감염자들이 잘 생기는 걸로 봐서 바이러스가 충분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추적이 안 되고 격리가 안 된 사람에게서 3차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는 지역 감염의 지역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이상한 행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코에 뭐 바세린을 바르면 좀 낫다. 양파나 생강을 집에 걸어두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러겠죠? 그 괴담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정보로 유통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는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는 거의 모든 정보를 자신들이 독식하고 있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보 격차가 불러오게 되는 막연한 공포심이 생깁니다. 이 공포심은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얘기들 그리고 속설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SNS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급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과 함께 만나면 엄청난 그런 확산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괴담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유포자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 정력을 쏟는 그런 힘과 돈이 있고 인력이 있다면 차라리 정보들을 갖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주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세린을 코에 바르면 뭐 안 들어온다. 이건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검증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폐렴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유포될 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지도라든가 카페들 같은 것인데요. 이런 데서 정말 양질의 정보들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전달이 된다면 그런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모든 그런 주류의 정보를 갖다 차지하게 되고 괴담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공포심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선진국도 이런 뭐 지역명이나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교수님 생각에 지금 이 시점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에서 어제 그제 강력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시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냐면 이제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지역사회로 감염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사회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바로 지금 현재처럼 확인되지 않는 어떤 격리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그 감염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병이 어느 정도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병원들이라든가 그 강력한 감염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들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을 스스로 그 국민들이 알아서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1,700여 명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자가격리자예요. 한 1,300여 명이 자가격리자인데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의견들을 갖다 저도 들어봤는데 불가능한 그 거주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합니까? 가족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압시설이 있는 그 병상에서 격리를 시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병상 다 뒤져봐도 105개 정도밖에 없고요. 결핵 환자들은 그럼 내쫓습니까 계속?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시설 격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서 스스로 조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수님 첫 환자가 나온 지 이제 보름을 넘겨가고 있는 시점인데 변종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정부에서 이 변종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메르스 있잖아요. 이걸 코리안 메르스 해가지고 코러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희화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로서 변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MERS-CoV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R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을 주목해서 변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같은 데서도 한국에서는 좀 더 면밀히 변이의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세계 보건학적으로도 굉장한 위협입니다. 지금은 이런 질병이 특히 감염성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병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병원을 공개해야 되느냐 환자를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 내부적인 투명성 공개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의 이런 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개를 함으로써 세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세계의 다른 지역에 혹여라도 원하지는 않지만 확산이 되었을 때 미리 전 세계화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가 우리나라에 10여 명 되는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하시는 브리핑 중에 에어컨을 통한 확산에 대한 뭐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변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국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변이 가능성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것을 시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기로의 전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로의 전염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나친 불안과 걱정을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강력히 정부 당국이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변이의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고 그 확인 여부는 오늘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발표를 보고 변이가 되었으면 변이에 따르는 대응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변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약학대학 교수신데, 자 2003년도 사스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때 당시도 뭐 정말 치료제가 없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
백신 있잖아요. 예. 지금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왜 지금까지 백신을 만들어지 못했을까? 국민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이게 백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초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이제 바이러스의 바깥쪽 부분에 이 코드 프로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라고 하는 프로틴이었어요. 이제 영어로는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굉장히 백신을 만드는 주요 부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에볼라 백신도 그 물질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이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모 방송국에서 한 6개월 전에 예, 예. 지금은 에볼라지만은 곧 이 메르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예, 그때도 제가 이 메르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중이어서 예.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금 거의 백신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제 예측으로는 아주 빨라야 5년, 좀 늦으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것도 강력한 그런 재정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르스에서 볼 때를 우리가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예. 사르스가 순식간에 퍼졌다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굉장히 사실 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WHO나 정부나 또 미 질병통제센터나 이런 예, 곳에서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여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있다가 곧 없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마 백신 문제도 쑥 들어가고 국민의 관심에서 아마 멀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하나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설 교수님한테. 자, 이번 주가 고비다,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좀 진정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큰데 예. 어려워질 가능성을 여하히 그 가능성을 더 줄이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네. 대세로 봐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큰 쪽에 저는 무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많은 분들 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정부 대응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컨트롤 타워까지 구축했는데 불구하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들은 정말 유기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 정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투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정부가 하는 일들이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 모습이 사실은 질병이 발생했을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직접 환자가 내가 역학조사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예. 뭐 몇 가지 그 문진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러다가 뭐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당신 그럼 책임져라 이런 식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서울시 사건도 서울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내용들이 뭐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성하고 불필요하게 공포를 주게 되거나 혹은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져라라는 식으로서는 예.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얼마만큼의 인력이 동원되든지 간에 이거는 잡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예. 이 그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늦지 않은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예. 시급해야 될 거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지금은 대통령을 제외한 그 어떤 분들도 이 사태를 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 확실히 나오시면서 예.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 결국은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책임감을 가져야 국민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식도 문제 아닙니까? 네, 골프 치러 그렇죠. 가고 이런 거 출장 가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만 자꾸 넘기고 예. 병원의 책임으로 넘기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분들이 예. 그 의료 종사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판단들을 신뢰하면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 인프라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뭐 우리 지금 현재 공공병상도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의료 자본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이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주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